유방암 수술 1만 건 개척기를 이제 시작을 하신 거네요. 제 1세대죠.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면서 선진국 병이 많아질 거다. 잘 맞췄다고 볼 수도 있죠. 그 1세들이 모여서 유방암 학회도 만들고 재단도 만들고 협회에서 큰 활동도 하고. 이걸 평생 뭐 세계적인 트렌드를 바꾼 거잖아요. 유방암 치료의 트렌드를. 그렇죠. 안전한. 우리나라 그 엄마 환자들 중에 5월 달에 유방암 진단 받았는데 아들이 고3이라서 수능 끝나고 수술 받으면 안 돼요? 뭐 이런 사람들 있다고. 그런 경우 많이 경험했을 것 같아요. 많이 있어요. 예? 뭐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하죠. 학생이 그럼 엄마가 나 때문에 치료를 늦게 받았다 하는 걸 나중에 알면은 죄책감을 가지고 살 텐데. 맞네요. 네, 뭐 그래서 거의 저는 설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1년에 3만 명이 생기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커브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속화되어 있는 나라인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는 속도가요. 이유는 예. 제일 큰 거는 이제 식습관. 식습관이라는 건 이제 고칼로리. 그 다음에는 술, 담배, 라이프 스타일. 예.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출산율이 떨어져. 아기를 안 놓는 거야. 아기를 놓는 것 자체가 유방암 예방이 되고 아기를 낳아도 수유를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점점 더 안 하는 안 거죠.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서구화가 가장 문제가 돼요. 서구인의 병이기 때문에. 지금은 초기 진단율이 몇 프로인가요? 우리나라 초기 진단율은 세계에서 최고예요. 아, 그래요? 검진이 많이 발달돼서 그런가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유방암이 굉장히 많아질 즈음에 네. 우리나라 국가검진 시작되기 한참 전이죠. 국가검진 전에? 네. 처음 한 게 유방 촬영하는 그 가보셨잖아요. 그 맘모버스. 검진 차량을 네, 제가 제일 네. 먼저 그걸 설치했고 네, 네. 그다음에는 국가검진. 예. 국가검진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는 4대, 5대 암을 국가가 크게 기여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체가 선진화되고 많이 그런 인지도가 높아서 사실은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전에 선진화됐지만은 검진율은 우리보다 훨씬 낮아요. 그 일본 참 희한하더라고요. 희한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일본 검진학회 가서 특강을 한 적도 있어요. 그래.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검진율이 높냐고. 하여튼 그런 시스템, 검진 시스템이나 환경은 참 잘 돼 있는 잘 것 돼 있죠. 같아요. 이 관련해서 환우회를 만든 거 아닌가요? 예. 전국 각 큰 도시 뭐해서 한 2,000여 명까지 회원이 된 적도 있었고 환우회 이름이 비너스. 비너스였죠. 비너스. 비너스회라고 외국에도 있었어요. 뭐 홍콩, 뭐 시카고 뭐 이런 데도 있었는데 근데 사실 그게 약간 서로 동병상련이고 서로 응원하고 힘내고 뭐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옛날에는 그 비너스회랑 히말라야도 같이 우리 한번 암이랑 잘 싸워보자. 그렇죠. 뭐 그런 의미에서 히말라야도 가고 막.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는데 환우들이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나 유방암 수술 받고 알프스 올라갔어. 히말라야 갔다 왔어. 그렇죠. 그런 어떤 자신감. 그렇죠. 이 핑크 리본 그 캠페인도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 에스티로다에서 하는 핑크리본 캠페인은 10월 달에 전 세계 한국은 롯데월드나 남산타워 다 핑크색으로 다 물들이고. 핑크색으로 물들이고 그 메시지 자체는 이제 가슴에 그 소중함과뿐만 아니라 거기 유방암이 많이 생긴다. 이거를 이제 검진을 열심히 이제 그렇죠. 하자. 그렇죠. 뭐 그런 의미에서 한 그런 거죠. 거고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건 유방 건강재단을 만들어서 거기는 그 핑크리본 마라톤 전국 5개 도시를 돌고 마라톤도 하고 그런 활동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검진율을 올리는 데도 많이 기여를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유방외과를 시작할 1980년대 중반하고 지금 생각하고 너무 늦게 발견돼서 전절제 하게 된 비율의 차이는 어느 정도?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보존율이 70% 이상. 우리나라의 그 유방암 치료나 진단의 그 발전사는 세계적으로도 뭔가 모범 그럼. 사례로 관심을 가질 수 있겠네요. 충분히. 이제는 뭐 보험의 이유이기도 하지만은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유방암 치료받으러 많이 와요. 아, 그래요? 예. 오, 한국의 유방암 치료 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의료는 뭐 워낙 많이 알려져서 뭐 유방암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분야도 간암 물론 뭐 오지만 많이 그래도 오죠. 저는 유방암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요. 많이 와요. 그래요. 자, 그러면 현재 유방암 발생 위험 그룹 이분들은 진짜 철저히 해야 된다. 누굴까요?
그건 이제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 가지고 그 이모가 걸려도 그렇죠. 가족이 높다고 보는 네, 거죠. 그렇죠. 이모가 걸려도요. 그렇죠. 뭐 그럼 외할머니도 그렇죠.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모계 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계 쪽. 모계 쪽. 그다음에요. 시기나 시기. 혹은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그런 식의 위험군일 때. 그다음에 뭐 그 전에 유방에 암은 아니지만 양성종이 많이 생기는 경우 그런 경우도 고위험군이 될 수 있죠. 근데 왜 다른 암은 보통 5년 지나면 그냥 완치됐다고 그냥 하고 그 이후로 큰 별일이 안 생기는데 왜 유방암은 막 10년 후에도 재발하고 5년 생존율이 너무 높으니까 거의 그러니까 대부분 잘 사니까 네. 10년 후를 보는데 천천히 진행한다고 볼 수도 있고 사실은 완치인데 또 생긴다 이렇게 볼 수도 그럴 있고요. 수도 있는 거죠. 새로 생긴 건지 그렇죠. 예. 재발한 건지는 잘, 구분이 예, 어려울 때도 있는 거죠. 근데 또 아주 가만히 있다가 10년 이상 돼서 전이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건 확실히 이해가- 재발된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완치라는 표현을 쓰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 암의 발생도가 예, 예. 일반 사람이랑 비슷해질 때 예. 그때가 완치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병에 자유로워졌다 하더라도 또 생기는 거는 일반 사람들도 다 생기는데. 그럼 유방 환자가 이제 다 치료됐는데도 일반 위암 발생의 위험률은 그대로 그럼요. 갖고 있는 거죠. 자궁경부암의 위험률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고. 그럼요. 예. 유방암으로 났다라고 해서 뭐 그렇죠. 모든 암에 나 해방이야. 그건 아닌 거죠. 그렇죠. 유방암 환자들의 사망 요인이 유방암 아닌 경우가 많죠. 그냥 아이러니. 뭐 진짜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아주 최신 연구에 따르면은 이제 뭐 아직 시작이겠지만 유방암의 시작이 약 20년 전부터 시작되더라. 뭐 이런 식의 예,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50세에 유방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25살 때 이미 유방암 씨가 시작됐다는 건데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씨를 발견하기는 힘들죠. 세포가 서서히 자라는 거예요. 암이 죽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암의 특성상 천천히. 서서히 자라는 놈들이 있죠.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뭐 일종의 하나의 연구이긴 하지만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건강하게 살아야 이게 씨를 양성을 덜 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00% 공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건강을 뭐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지만 젊었을 때부터 그 토양을 잘 만들어 놔야지 그 헬스에 한 그게 유지가 될 수 있다. 그 암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유방암 정보 사이트에서 질문이 올라오면 뭐 답변도 하고 그거를 많이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예, 제가 비너스회를 만들면서 예. 비너스 홈페이지를 이제 제작을 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려면 내가 질의응답을 받아줘야겠다. 그 벌써 그럼 20년 전에는 그렇죠. 오, 그래서 대단하시네. 지금은 질의응답이 5만 지금 한 5천 됐나? 그 개인 거는 기네스북에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야, 그래서 거의 모든 정보가 다 있어요. 그 요새도 오늘도 했죠. 네. 이렇게 매일 해요, 아침마다.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예. 뭘 먹으면 되느냐. 그다음에는 이제 자기 예후에 관한 거, 혹은 자기 치료에 관한 것, 부작용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되죠. 이전에 굉장히 바쁠 때는 제 답이 거의 한 줄 이상 넘어가기 힘든데 요새는 한 10줄 이상이에요. 친절해져. 이제 정면 대입하고 이제 친절해져. 나를 찾는 사람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아주 성의껏 그 내 철학을 담아서 그 답을 해줘요. 그거 한번 모아서 기사 한번 써야겠는데. 예. 쓰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되게 지금 우리나라는 그 여성 암 환자의 평균 나이가 50세에서 55세 정도가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 나이면은 다 애들이 아주 고등학생, 대학생의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에 이 중심의 엄마인데 유방암이라고 그러면 되게 어떻게 하는 거야? 제가 환우회를 통해서 아는 거는 이런 말 하는 분이 적지 않아요. 난 유방암에 걸리는 게 정말 나한테 행운이야.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좋냐 그랬더니 일단 유방암 치료도 잘 되지만은 가족에서 자기 남편이 그때부터는
날 낳아주는 거야. 엄마를 해방시켜 주는 거야. 이제 엄마 위주고 그동안은 엄마가 뭐 밥도 해도 뭐 다 하다가 이제 자유로워진 거예요. 진정한 본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고. 그때부터 훨씬 더 자기 취미 생활도 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유방암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의학적인 암이 아니다. 이거는 완전히 의학과 사회학에 만난 암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유방암 의사들이 또 많이 도와줘 해줘야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모성이란 것. 그렇죠. 그게 간접으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치료라는 게 생명을 연장하는 거는 뭐 기본이고 이제 삶의 질, 그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사회 복귀를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그런 논의를 우리가 유도하기도 했고 특히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굉장히 애를 쓰죠. 여성 유방 환자가 그렇죠. 불이익 받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가장 많은 암 환자를 보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교수님한테 이 암이란 뭐예요? 암이란 이제 저한테는 큰 숙제고 풀지 못하는 숙제인데 아직도 못 풀고 있고 좀 더 제 자신이 그 어려움 때문에 더 성숙해지고 또 여러 가지 내 존재를 알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이 시대의 명의를 만난다. 명예의 전당. 오늘은 유방암 수술의 명의 노동용 교수를 만났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을 개척하시고 유방암 조기 검진에 대한 사회적 환기를 하고 많은 유방 환자들을 살리고 예방하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